안녕하세요. 오늘 제 2강입니다. 오늘은 집합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했었죠. 집합이고요. 집합의 좀 개념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집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임, 교실 안에 그 여러 명이 있어요. 한 반에. 근데 그 반에 속한 사람들을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류해서 뭐하고 있는 친구는 뭐고 뭐하고 있는 친구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좀 한다고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데, 집합 문제에 대해서 요점을 잡자면은 보통 이렇게 전체 인원에서 특정 행동을 하고 있는 A,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B,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요 나머지 여백, 요런 것들을 기호로 보통 나타내요. 그래서 보통 A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B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A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1, 2, 3이고요.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2, 4, 6이에요. 그리고 놀고 있는 친구들이 뭐 7, 8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전체적으로 한 반에서 안 놀고 공부하고 있는 애들은 누구냐, 얘네를 찾으면 되고, 영어와 수학을 동시에 같이 공부하는 그런 특이한 애들을 찾아라.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을 고르면 되고, 공부도 안 하고 좀 떠들고 엎드려서 자든가 아니면 그냥 뭐 이상한 뭐 노트에다가 뭐 그림을 그리면서 낙서를 한다든가, 그런 쉬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라. 그럼 요 여백에 있는 친구들을 찾으면 돼요. 이런 식이에요, 집합 문제가 보통. 근데 기호를 알아야 그런 친구들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집합은 우선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이제 다루는데요. 용어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시험에 좀 나오는 부분은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나오지 않고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들만 좀 간단하게 좀 빠르게 얘기할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개념만 간단하게 얘기한 거였고, 보통 이제 A 집합 이제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이제 원소라고 해요. 원소. 요 안에 들어가는 애들. 그리고 원소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표시할 때는 이거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1, 2, 3.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원소 나열법이고, 여기에 이제 A는 X바 X, 뭐 4의 약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 속에 문제처럼 나오는 얘기들이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집합이 보통 이렇게 숫자가 1, 2, 3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딱 마감을 지으면은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1, 2, 3. 그러면 이제 유한 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제 정해져 있다. 한 개 끝이 있다. 끝이 있으니까 유한이라고 표기하겠죠. 근데 요게 이제 점을 좀 이렇게 찍으면은 숫자가 무수히 많다, 다 적을 수 없다, 계속 숫자가 이어지니까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1강에서 자연수라는 개념을 좀 배웠었는데요.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걸리지 않는 이상 숫자는 다 적으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칸에 1000까지 적을 수가 없잖아요. 만까지 적을 수가 없잖아요. 점점점으로 표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집합에
원소 요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집합으로 표기하시면 돼요. 원에다가 그냥 짝대기 하나 그으시면 됩니다. 보통 이 정도예요. 집합이. 간단하게. 일단 지나가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패스를 하고요. 집합의 연산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 집합의 그 연산 표기법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적어 드릴게요. 보통 보통 한 문제에 나오는 출제되는 내용들이 네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고 보시면 돼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은 A집합과 B집합 요 전부 다를 색칠해 주는 거예요. 색칠한다는 거는 요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그냥 다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의 합집합, A, B의 합집합은 그러면 A랑 B에 다 들어가는 걸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원소를 숫자로 표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글씨랑 그림, 손재주가 많이 없습니다. A의 원소는 1, 2, 3이고요. B의 원소는 2, 4, 6이에요. 그러면 A랑 B를 다 칠해주면 된다 그랬죠? 2는 일단 중복이 됐기 때문에 가운데 적어드렸어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합집합을 찾아라, 합집합을 적어라, 그러면 다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원소의 개수를 얘기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합집합이에요. A랑 B를 다 합친 거.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요 부분의 숫자를 찾으면 돼요. 요 부분의 숫자. 자, 원소를 넣어볼게요. 1, 2, 3, 2, 4, 6. 여기 지금 A랑 B랑 중간에 겹치는 숫자가 있죠? 여기. 요 사이. 요거.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을 말하시오. 2만 적으시면 돼요. 중간에 2가 들어가 있죠?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자, 이제 여집합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집합 덩어리들이 무조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집합이 있었죠? 2라는 공통 숫자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원소가 그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렸는데 1, 2, 3, 4, 5,
6 A랑 B랑 만나지 않죠? 만나는 숫자 없어요. 그러면 서로 표기합니다. 여기서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에요. 원소가 만나는 원소가 없잖아요. A랑 B랑 만났을 때 겹쳐지는 숫자가 교집합인데 교집합이 없죠. 그럴 땐 그냥 공집합으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집합 같은 경우는 전체 집합이 있고요. 자, A가 있습니다. 이게 A예요. A 원소 뭐 숫자 뭐 아무거나 넣어 볼게요. 그리고 노는 애들 아까 요 위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노는 애들 4, 5 여기 있어요. A의 여집합은 A를 빼고 나머지 숫자 나머지들을 다 골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B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전체 집합이고요. 원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A집합과 B집합으로 분류를 하죠. 요게 이제 M이랑 K로 표기를 할게요. 어차피 뭐 칠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A의 여집합이다. A의 여집합이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를 칠하시고 B의 교집합 부분을 빼고 지금 요 교집합 부분도 A에 속하죠. A에 속합니다. A예요. A를 무조건 빼야 돼요. A를 빼고 나머지 B의 원소랑 전체에 남아있는 숫자들을 적으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원소는 똑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원소를 넣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려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그리고 A만 할게요. A만. A의 원소가 1, 2가 있고요. 나머지 A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이 3, 4가 있어요. 여기서 A의 여집합은 3하고 4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색칠하면 되니까 A를 무조건 다 빼시면 돼요. A 빼고 나머지 개념이 좀 잡히시죠? 그리고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A집합이 있고요. B집합이 있습니다. A 차집합 B A 부분만 남겨놓고 B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적어주시면 되죠. 원소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 부분의 원소만. 교집합 안 넣습니다. 빼셔야 돼요. B에 포함되니까 교집합이. 만약에 B 차집합 A다 하실 경우에는 바뀌죠. 이 부분에 원소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의 원소 바뀝니다. 이거를 원소를 한번 넣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맨 밑에 칸 같은 경우에는 부분 집합 얘기를 잠깐 하려고 제가 좀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칸을 좀 빼놓을게요. 자, 차집합입니다. A 차집합 B예요. A가 있고
B가 있고 1, 2, 3, 2, 4, 6. 여기서 B를 다 빼버려야죠. 요걸 날려야죠. 요거. 그러면은 E는 어차피 이제 교집합이니까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합니다. 근데 B를 날릴 때 교집합까지 같이 날려야죠. 요 부분만 찾으면 돼요. 요거 교집합 빼고. 그러면은 A 차집합 B는 1과 3 이렇게 나와요. 근데 똑같이 그립니다. 똑같이. 근데 그림이 진짜 개못 그리네요. 진짜 너무 못 그렸다. 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할게요. B 차집합 A입니다. 요것만 찾으시면 돼요. 요거 답이 완전 달라지죠. 달라져요. 요걸 빼버리는 거니까 A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예요. 4랑 6.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냥 기본 틀은, 전체적인 틀은 요거예요. 그냥 요거. 여기서 어떤 애는 뭐라고, 어떤 애는 또 다른 걸 하고 있고, 그냥 쉬고 있는 애들이 있고, 분류를 착착착착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나왔죠? 자, 보시면 합집합이 나왔고요. 요 교집합이 나왔고요. 여집합이 나왔고요. 이 중에서 하나를 빼버리면 차집합이 되는 거예요. 분류가 되죠. 그리고 부분집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좀 이야기를 들어두시는 게 좀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얘기를 문제가 갑자기 나올 때 번뜩 기억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는 기본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A의 부분집합, 우선은 이렇게 가운데 짝대기가 하나 있어요. 참지창이 됐죠. 삼지창. 제가 좀 발음이 셉니다. 목소리가 쉬었어요. 원소 나열법으로 보통 나열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있는 게 A에 속한다, A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숫자를 여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한 게 원소 나열법. 지금 요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얘는 얘한테 속한다, 원소다. 그런데 부분집합이 원소만 속하는 게 아니죠. 집합도 어느 집합에 소속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긋고 B. 삼지창에서 하나 빠졌죠? U 옆으로 넘어졌어요. 없습니다. 이거 짝대기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B집합이 있어요. 원소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속에 A집합이 있어요, 겉에. A집합 속에 B집합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B집합은 A집합에 속한다, A집합 속에 B집합이 있다,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자, 벤 다이어그램이 없다고 칩시다. B집합은 A에 속한다. 읽으셔야 돼요. 이런 용어들을 읽으셔야 돼요. 좀 강좌를 좀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했는데 조금 더 이제 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수학 선생님들 강좌를 보시면 돼요. 수학 보통 집합 강좌가 한 3강 정도 되는데 3시간 정도 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많은 문제를 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입 검정고시 시험에 맞춰서 우선 기본적인 것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의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분집합, 원소나열법 나오지도 않습니다. 안 나와요. 근데 공집합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어느 한 부분에서 보통 가닥을 잡으면은 교집합 많이 나옵니다. 교집합. 검정고시 출제가 문제 출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네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풀어봐라. 너의 지능을 내가 확인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네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냐, 기본을 알고 있냐, 그럼 그 기본 중에 기본을 나는 문제로 내겠다. 풀어봐라. 이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어떤 성적순으로 사람을 뽑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검정고시는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2016년도 2회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집합 문제 같은데 딱 보세요. 문제 안 읽으셔도 돼요. 여기 색깔 들어가 있죠? 교집합. 이거. 문제 속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림 속에 속하는 부분을 우린 이미 기호를 배웠죠? A와 B의 교집합.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집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요 합집합, 교집합, 가끔 여집합이 나옵니다. 차집합은 제가 문제를 많이 못 풀어봐서 모르겠어요.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차집합 이것까지도 역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가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공부했던 내용을 화면을 보여드릴게요.